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40개 도시에서 폭동과 폭력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격 사건까지 잇따라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고요. 체포된 시위대도 2,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을 소집한 지역도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15개 주로 늘었고 40개 도시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것은 지난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에서 연일 이렇게 무법천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교민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엉뚱하게 한인들이 타깃이 됐던 1992년 LA 폭동 때와 같은 일이 재발돼선 안 되겠죠. 6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휴스, 건강한 나의 내일, 휴스, 행복한 나의 내일, 휴스,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개별 소비 세일화가 곧 끝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상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국내 판매 1위 컴팩트 SUV 르노 삼성자동차 XM3. 보는 순간 알게 되고 타는 순간 느껴지는 XM3만의 놀라운 매력. 지금 전시장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소형 SUV 4월 판매 기준 르노 삼성자동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 랄라스타즈인데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조석재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뭐 경제 이슈가 하도 많아서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것이냐.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에도 연락 주고받으면서 정하고 그래서 원래는 기본소득 얘기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이건 좀 아껴두고요. 기본소득 얘기 한번 시작하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죠. 그렇죠. 할 얘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자 지난주였나요? 미국이 지난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 미국이 이제 원래는 6월에 G7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루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을 초청을 해서 9월에
G7 플러스 4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이슈를 좀 다뤄보겠는데 예. 자, 우선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왜 G2도 들어보고 G7도 들어보고 G20도 들어봤잖아요. 예. 예. 이게 여기서 G가 그룹의 약자죠? 맞습니다. 예, 그룹의 약자. 그룹 2. 그러니까 G2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죠. 그렇죠. 세계 강대국 예. 두 나라. 예. G7은 이제 미국, 7개 국가. 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예, 예. 이렇게 7개 나라고 G20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신흥국들 있잖아요. 뭐 중국도 예. 포함되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죠. 예, G20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G7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를 초대했다는 소식인데 예. 저는 이걸 왜 초대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걸 초대해놓고 또 뭘 요구할까라는 생각부터 했는데 예. 교수님이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거에 두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부분이요. 예. 예, 하나는 뭐냐면 하여 불러다 놓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예. 예, 그건 이제 우리 중국에 되게 대해서. 짐작하는 거죠. 문제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국 자기- 때리기가 한창이니까 지금. 예, 우리 편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 G7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매우 시대에 뒤처진 그런 어떤 하나의 이런 국가 모임이다 이거예요. 구식이다. 구식 예. 모임이다. 예. 예. 그러면 G7이라는 것이 아까 7개 국가라고 그랬는데요. 예. 이 모임체가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예. 1973년에 예. 1973년에 이제 그 조지 힐츠라고 그 공화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국무부 장관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당시엔 재무부 장관이었었는데요. 누구라고요? 지금 잠깐 조지 힐츠요. 조지 쉴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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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힐츠라고 그 국무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었었고요. 예. 공화당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강요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이 세계 국가라고 한다면 이제 주로 그러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한테 예. 좀 이제 모임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요. 예. 했는데 이제 74년 이제 넘어가면서요. 예. 그러니까 각 국가들마다 해당 국가들마다 막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뭐 실각하고 바뀌고 막 이런 일도 생겨요. 아, 그랬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은 75년에 시작을 합니다. 예. 75년에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G7이 75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 한 5개 국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처음에 G5였어요. 시작할 예.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일본까지 포함시키자 해가지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가 예. 나도 좀 끼워달라. 초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도 예,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예. 그러면 너무 이제 유럽 국가들로 편중이 되니까는 예. 캐나다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요. 캐나다 뭐 미국하고 뭐 같은 그렇죠.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혈맹이니까 예. 거긴. 예. 그리고 뭐 미국, 영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뿌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잖아요. 예. 이번에 호주도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 7개 국가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목표로 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경제 이슈 예?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요. 1971년도 8월 15일 날에요. 예. 소위 말해서 닉슨이라고 해가지고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었었죠.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탕트 선언하면서 뭐 중국하고 이제 수교 이런 거를 이제 가고 월남전 이제 그 정리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금태환 정지해가지고 근본 이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달러하고 금을 맞바꿔줬었는데 예. 더 이상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예. 하면서 이제 오늘날 국제 금융 시스템은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금융공학이라는 학문도 그때 다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요. 예. 그래서 현대사에 굉장히 분기점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의존을 해가지고 예. 소위 일극 체제였었어요. 일국 소위 체제. 말해서 예.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미국이 유일한 그러니까 독주하는 체제였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독주했냐면은
당시에는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경제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네. 제조업의 생산량이 미국이 한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해요. 와, 그게 한 나라가요. 한 몇 년대까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 2차 세계대전부터 한 50년 요 사이까지 그랬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예. 아니 한 50년대 초까지 50년대까지.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경제를 대단했네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한 그 당시 3%뿐이 안 됐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예. 근데 절반 정도를 생산한 거예요. 이 정도였나요? 50년대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그 막강한 경제력처럼 전 세계는 그러니까 미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본이나 독일이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소위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네. 쫓아가잖아요. 예. 이제 예. 쫓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력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이제 그 뒤쫓아오는 이제 소위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력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원화가 된 거죠. 다원화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아주 잘 나갔잖아요. 예. 그때 미국이 일본 그때 인위적으로 누른 거 맞나요? 그 경제를 눌러서 80년대 후반에요? 주저앉힌 거 맞나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미국의 압박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대응 실패. 예. 이 두 개가 이제 합작품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일본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실패해서 잃어버린 그렇죠. 30년이 그때 이제 시작된 거군요. 80년대 그렇죠. 후반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권력도 그러니까 부자지간도 못 나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자기가 제기된 지배력을 나눠 갖는 건 싫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독주 체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력이 어쨌든 간에 분산되면서 미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6개 국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세계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세계 주요한 이런 문제들을요. 예. 그게 이제 G7의 이제 역할이 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이런 가치 공동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건 뭐냐면 G20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권 국가들의 정상들의 모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만장일치제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제 공동선언문, 정상선언문이 나오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예.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주권 국가들 가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정상들이 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다 저기 권리를 얘기하는 저거니까요. 국가 주권 국가라는 것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장일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청취자를 위해서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G20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때 왜 G20으로 했느냐? G7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이 터졌을 때 뭐냐면 미국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6개 국가들도 다 망가졌던 거예요. 다 망가졌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수습을 하는 데 속에서 G7 가지고는 이게 해결 수습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 13개 국가가 주로 누구냐?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좀 훼손시키는 나라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G20에. 그래서 그거를 미국은 뭐냐면 대외적인 정책을 할 때 국민들한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백악관에다 올리는 그걸 보게 되면요,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G20을 만들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거기 참여하는 나라들은 다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목적은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관리를 받아라 이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흑자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줄이려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5차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경상수지 이 흑자의 규모를 GDP 대비 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제로 설정까지 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그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당시에 심지어 일본, 독일 이들 나라들 전부 다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신흥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예. 선진국가들도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일본도 그렇게 많이 흑자를 보는 나라다 보니까는 예, 예.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 이제 G20을 차버리는 겁니다. 차버리고 뭐냐면 국내로 돌아가가지고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무역보복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스님 1년에 2번씩 외환 그 소위 말해서 환율 보고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자 구도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해결되기 어렵다 보니까는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와가지고는 G20은 아예 거절서도 안 보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예. 예. 그럼 이제 이 G20이 등장한 것도 결국은 뭐냐면 G7이 예. 한때는 뭐냐면 전 세계 GDP 한 50%를 넘게 차지했었어요. 7개 나라가요? 예. 근데 지금은 신흥국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45% 차지하고 앉았거든요. 중국 경제가 그렇죠.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 하나만 해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세계 경제 규모의 순위를 보게 되면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G7 들어가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말도 아니거든요. 자기 앞가림하기 힘들어요. 거기 뭐 재정이 그러니까 붕괴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까지. 유럽 재정위기 때 2012년도인가요? 맞습니다. 13년 그때 12년도에.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거기에 이탈리아 그러니까 들어갔죠. 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예. 2012년까지 쭉 갔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 2위에 지금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7위에 지금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7위에 인도요. GDP가 규모가. 우리나라가 이제 11위고요. 예. 네? 지난해 기준으로요. 예. 그럼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경제력의 재편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 그냥 그 G7이라고 하는 나머지 국가들 보니까는 별로 이 능력도 없으면서 옛날에 맨날 폰만 잡고 있는 옛날 저거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별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구식이다. 이거 50년 전에 그렇죠. 만든 이 그룹 아니냐. 구닥다리다 그렇죠. 이거군요. 새롭게 다른 나라 끌어들이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명분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결국 지금 뭐냐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이 상황을 계속 간다면 재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10%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 처지게 되면 이걸 반전 못 시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게임은 끝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9월 달로 연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트럼프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셈법이 장사꾼 셈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9월 달이면 이제 선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 남겨놓고 나서 뭔가 자기한테 도움되는 모양새를 좀 그림으로 만들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는데 이 효과가 별로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거세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일단 어쨌든 간에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중국을 완전 왕따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포위 작전하고 있고 내 주변에 다들 이렇게 줄 서고 있지 않냐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재편하려고 하는 뭔가 지금 꿈틀대는 거지. 이대로 가면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4개 국가를 보게 되면요. 러시아, 한국, 그다음에 인도, 호주. 이게 다 뭡니까?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네요.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국하고 경쟁 관계도 있고, 경쟁 관계도 있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 바다 쪽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거. 중국은 뭐냐면 바다 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저 내륙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다 막혀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다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인도를 거쳐야지만 인도양으로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태평양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하게 되면 되는데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1위지만 중국한테 우리도 2위나 되고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싶은 게 트럼프의 미국의 어쨌든 꿈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 나라를 이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 좋은 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우리도 뭔가를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끌어들여서. 네. 그럼 네. 우리는 지금 이용만 당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의장 국가가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의장 국가가 그러니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초청하는 건지 예. 아니면 상설화 시킬 것인지 아,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 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넘어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설화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상설화 하는 거라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된다. 보는데, 예, 왜 지금 그러냐면요. 이 상황에서 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대를 했는데. 노하는 것보다도 예. 우리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떤 활용이 자,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은요, 예. 거기 들어갔다가 괜히 트럼프가 기냥 걸 끌어들일 거냐, 예. 우리 뒤에 줄 서가지고 중국 포기하는데 같이 협력하라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들러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패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 예. 그리고 우리의 국가 이상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지금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국민들이요. 예. 이번에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는요.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한국의 이상이 이 K 방역 이후에 굉장히 올라가졌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스마트 파워 혹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위상이, 신뢰라든가 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뭐냐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는 자기 편에다가 이제 걸로 끌어들임으로써 아. 세계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저희 작은 나라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굉장히 그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몸값이 달라진 거네요. 달라진 거죠. 예. 달라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G20하고 예. G11하고는 또 틀리다고요. 그렇죠. 다르죠. 예? 완전히. 네, 예.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도 그러니까 업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제 선진국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예. 네, 세계 이제 지도자급의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리더십에 있어서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끌려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뭘 얘기했냐면 만장일치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거기 안 들어가고 혼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압력을 넣고 싶으면 안 넣겠습니까요? 아니, 넣죠. 예. 넣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요. 예. 거기 안 더 들어간 넣을 것 상태에서 같은데. 예. 하루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보다는 예. 1대1로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원래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나라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거기 독일, 러시아, 인도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에요. 이쪽에 또 노를 또 잘 할 나라들이잖아요. 또 이쪽에. 또 그러니까 말이에요. 쉽게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나라들. 그 예.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예. 같이 그럼 이제 우리는 힘을. 그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게 낫지. 예. 예? 하는 게 낫지. 바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1대1로 하게 되면은 더 힘들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거기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예. 물어볼게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K 경제도 얘기했지만 K 평화. 아, K 한반도 평화. 평화요. 예. 이게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굉장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고 통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상황 속에서 예. 이걸 그러니까 K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B그룹에서 놀지 말고 A그룹 그렇죠. 올라가서 우리 목소리를 네. 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우, 좀 아쉽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좋은 세상
KBS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주혜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6시 30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한류 스타를 꿈꾸는 문경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랄라스타즈라는 캐릭터 그룹인데요. 문경 홍보를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조석재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석재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의 아이돌 그룹, 문경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어떤 그룹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문경 랄라스타즈는 2019년 10월에 데뷔했고요. 예. 아직 그래서 인지도가 많지 않습니다. 경북 문경의 산골에서 태어났고요.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동물, 식물 캐릭터들이 아이들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경을 대표하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아이돌 스타들로 구성된 그 그룹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룹이다라는 거. 이름이 랄라스타즈라고 하는데, 자, 이 랄라스타즈, 이 그룹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예, 문경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경 세제만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 문경이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지나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식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문경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이름은 저희가 문경 에코랄라가 있습니다. 예. 에코랄라에서 이제 각 그 캐릭터들이 모여서 공연하다 보니까 흥겨운 랄라, 그리고 우리들은 스타야라고 하는 해서 이제 랄라스타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문경 에코랄라에서도 좀 땄군요. 여기서 랄라 따고 흥겹다 할 때 그 랄라와 스타, 우린 스타다. 그래서 랄라스타즈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좀 뮤직비디오도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제 눈높이에도 재밌는데 아이들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랄라스타즈 캐릭터가 모두 7명입니까? 여기 나오는 게? 예, 맞습니다. 7명 맞죠? 예, 맞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각각 캐릭터를. 예,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인데요. 네. 첫 번째 그룹 리더는 고모산성의 토끼비리에 살고 있는 토끼반입니다. 반이. 예. 두 번째는 문경 세제 숲속에서 음악을 만드는 다람쥐 램지고요. 네. 그리고 돌진의 습지에 사는 아이디어가 많은 수달인 다리. 그리고 대하산의 소문난 춤꾼입니다. 반달곰 곰이고요. 예. 그리고 늘 우비를 입는 감수성 풍부한 뿅아리인 단산의 뽀뽀. 얘는 뿅아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화가 나면 머리에서 불을 뿜는 우리 석탄박물관의 연탄 탄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미자 농부 아저씨 덕분에 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동로면에 오미자로 유명한 동로면의 오미자 오미가 총 아이돌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아니라 7마리라고 해야 되겠군요. 좀 호칭을 좀 어렵습니다.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친구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아이들이라고 하죠. 바니, 램지, 다리, 곰이, 뽀뽀, 타니, 오미 이렇게 해서 7 아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랄라스타즈인데요. 작년 10월이네요. 19년 10월에 이제 공식 데뷔를 했고 최근에는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콘텐츠로 좀 부활하게 되겠네요. 앞으로 더 많이 뻗어 나가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요. 그리고 경상북도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지역 콘텐츠 활용 게임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더욱 많은 작품들도 만들고 활동할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 끝나면은 마무리되면은 올 연말에 30초 애니메이션 30편과 그리고 VR 게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30편이나 더 만든다는 거. 유튜브 보니까 그 랄라스타즈 활동 담긴 동영상도 있고
이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예. 5편의 신한류 뮤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예. 총 5가지의 문경 소재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됐는데요. 예, 이거 5가지 다 봤는데 하나하나 다 재밌더라고요, 정말. 예, 노래도 아주 재밌고. 예,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잠깐 소개드리면 저희가 문경에 이제 탄광이 있는데 은성 탄광을 주제로 하는 보물 사냥꾼. 예. 그리고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은 나야라는 주제로 이치미.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날 할로윈데이를 위해서 유령 숨바꼭질.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 공룡 시대, 크리스마스를 위한 흰눈이 내려와 총 5편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편의 뮤직비디오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 한 30편 더 만드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다 조석재 주무관님이 혼자서 만드신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캐릭터를 제작하고 뭐 애니메이션화하고 이런 거 이제 업체에서 맡아서 할 텐데 이거 어떤 업체에서 한 겁니까? 문경 랄라스타즈는 경북 내에서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기업인 시온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캐릭터 기업인 제노픽스와 함께 제작했고요. 예. 문경시와 랄라스타즈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시온 엔터테인먼트는 경북 내에 있는 바다의 수호봇 호보트 그리고 독도 수비대 강치 제작에 참여한 기업이고요. 강치, 이거 들어봤어요. 경북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30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업체 외에도 저희가 피코스톰이라는 기업과 함께 참여합니다. 예. 모든 기업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 지역 소재와 콘텐츠 발굴에 무척 노력하는 회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완성도가 꽤 높던데 저쪽 서울 쪽 업체들이 아니네요, 다. 예, 경북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경북 내에 있는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었군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만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랄라스타즈. 좀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키워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데뷔한 지 지금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모르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 랄라스타즈를 많이 아시도록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긴 장편은 아닙니다. 30초 쇼폼 타입이라고 해서 30초 정도.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대신에 저희가 그 배경을 문경 주요 관광지로 실사 배경을 하고요. 거기에 랄라스타즈가 등장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나와서 음악과 함께 이 문경의 관광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훨씬 잘 들어오겠네요. 그 관광도 소개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좀 저희 문경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말에 지역 주민들이 점촌 문화의 거리에서 파머스 마켓을 진행했거든요. 파머스 마켓은 이번에 2번째 행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좀 살리고 그리고 어린이날 저희가 행사를 못했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열고 랄라스타즈 기념품 인형들을 어린이들에게 많이 제공했습니다. 이거 랄라스타즈 7 아이들의 기념품도 벌써 나왔습니까? 기념품 정도만 만들었고요.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 인기 얻으면 이런 게 돈이 되잖아요. 또 기념품이 상당히. 저희는 문경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캐릭터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해서 많은 물건들이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저희가 어떤 캐릭터 전시에 많이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문경 랄라스타즈가 앞으로 더 유명해져서 문경 홍보와 또 지역 기업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뭐 바람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방송에 추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랄라스타즈의 탄생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경 랄라스타즈가 안동의 엄마 까투리나 일본의 구마몬과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돼서요. 문경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경 랄라스타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예. 우리 주무관님 말씀도 아주 너무 잘하시고, 이제 문경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문경 세제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랄라스타즈도 딱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조석재 주무관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리뷰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이 많아서요. 먼저 프로축구 소식, 상주 상무 소식만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이번에 3연승 과연 할 것인가 기대를 좀 했는데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네요. 예, 현재 2승 1무 1패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상주 상무는 3대 악재가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목표의식이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2부 리그 강등되거든요. 무조건이요. 왜냐하면 올 시즌 끝으로 연고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연고지를 옮기면 무조건 2부 리그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현대가 전주에서 다른 곳, 뭐, 군산으로 간다. 그럼 2부 리그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조건. 1등을 해도. 무조건. 1등을 해도. 예. 연고지 옮기면 무조건 떨어져. 상주상무가 그래서 2부 리그로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시즌 직전에 4월 29일 날 22세 이하 선수 3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경기에 뛸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괜찮습니다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에 약간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3경기에 22세 이하 선수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전지훈련 떠났었는데, 코로나19로 중도에 입국을 해서, 돌아와서 격리를 또 당했잖아요. 격리 2주 했고. 네.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또 상주 상무는 항상 3, 4월 달은 조직이 좀 갖춰지는 시기라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19로 경기를 안 했던 것은 약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 원정 경기에서는 22세 이하 선수가 2명이 가세했어요. 선발 명단에 김보섭 선수가 공격수로 들어갔고 교체 멤버로 전세진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16명이 아니라 다른 팀과 똑같이 18명이 뛰게 됐고 교체 멤버도 3장 카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오세훈 선수가 이제 조금 늦어져요. 오세훈 선수까지 합류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상주 상무는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오후 5시에 부산 구도운동장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갖게 되는데 부산팀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와서 2무 2패 아직 1승이 없어요. 아직 예. 근데 이제 김태훈 감독은 이제부터는 라인을 내리지 않겠다. 어차피 상주 2부로 떨어지니까 시원하게 한번 공격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승패에 상관없이 공격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부산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골을 몰아넣을지 이번 현충일날 부산 원정 경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선두권에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승점만 변화가 있었어요. 전북현대가 강원FC한테 0대1로 잡혔는데 고무열 선수한테 잡히지 않았습니까? 울산현대가 광주FC와 1대1로 비김으로써 전북현대가 승점 9점으로 그대로 1위, 울산은 승점 8점으로 2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게 됐습니다. 자, 프로야구 점점 재밌어지고 있고 NC와 LG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두산에서 SK로 트레이드된 이흥년 선수, 이제 포수인데 이틀 연속 홈런을 치면서 SK가 드디어 탈꼴찌에 성공을 했네요. 홈런도 4년 만에 쳤는데 그것도 이틀 연속 쳤어요. 이흥년 선수가. 그러니까요. 이거 참 자신의 위치라든지 기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사실 서브 포수로만 떠들어 보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SK가 이재원 주전포수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투수를 내주고 2대2 트레이드를 그 전날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트레이드 되자마자 30일 날 안방에 앉았는데 수비만 좀 해줘라. 공격은 일할 때 쳐도 괜찮다 했는데 오자마자 이틀 연속 홈런을 쳐서 3안타 2타점. 그리고 31일 날 하나전입니다만은 4대4에서 단안한 솔로 홈런. 그래서 SK가 3연승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SK가 7승 16패, 하나 7승 17패, 9위로 올라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과연 이용년 선수가 수비형 포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얼마 전에 롯데 마차도도 수비형 유격수냐. 그러니까요. 초반에 너무 잘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수비형 유격수로 내려오고 있어요. 수비 정말 매끄럽게 하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상대가 이제 약점을 알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에서. 이게, 패스트볼 높은 건 강하지만, 변화구에 좀 약하다. 이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 특히 타자들은 결정적인 약점이 없으면 한국에 안 오죠. 메이저리그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있겠죠. 예, 그걸 고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들 때 그걸 이겨내면 이제 엄청난 선수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 성공하는 거고 그걸 당연하지 못하면 중도에 퇴출당하거나 1년밖에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건데 마차도는 근데 수비가 워낙 좋아요. 그렇죠. 이용년 선수도 지금 수비도 잘해주면서 일단은 공격을 좀 해주고 있어서 팀에서는 복도이가 들어왔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부터예요. 이용년 선수 수비형 포수니까 우습게 대하다가 맞은 거거든요. 하나 투수들이. 이제 좀 견제를 하겠죠. 과연 얼마나 해주느냐. 이제부터 이제 약점을 파고들 거예요. 저는 어제 NC전도 아주 눈여겨봤거든요. 그 구창모 선수가 등판을 해서 요즘 아직 가장 핫한 투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봤는데 그 제구력이요. 마치 류현진, 그 날씬한 류현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뛰어난 게 제구력, 커맨드예요. 제구력이 이제 더 승화된 게 커맨드. 뭐냐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상대 약점을 파고들어서 목적구 던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승부구 던지는 거거든요. 이걸 자유자재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역대 김용수 투수, 그다음에 구대성 선수가 공 반개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구창모 선수가 제구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피드는 약간 더 빨라졌고 변화구 갖고도 스트라이크를 마음대로 던질 수 있는데 보통 프로야구 투수들이 10개 가운데 자기가 이제 타자가 없이 세워놓고 9개 던지면 최고고 8개만 던져도 통하거든요. 스트라이크를. 10개 다 못 집어넣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구창모 선수가 제구력이 좋아졌고 스피드가 약간 빨라졌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건데 올해 뚜껑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가수 구창모가 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소방차. 맞아요. 리드싱을 했었죠. 근데 올해 뚜껑을 열고 나서 지금쯤은 이제 프로야구 구창모가 가수 구창모를 앞서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가수 구창모는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팬이 많죠. 송골매. 소방차가 아니고 송골매. 송골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장 깨기에 들어갔어요. 이거 구창모 선수가 잘하면은 메이저리그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가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5년 차거든요. 이제 앞으로 3, 4년 더 활약을 해야 되겠고 지금 보면은 최흥 선수 삼성의 라이벌 꺾었잖아요. 그다음에 키움의 이승호 왼손 투수 또 꺾었죠. 또 배재성 같이 떠오르는 선수 꺾었죠. 뷰캐넌도 제압을 했는데 플렉센한테는 비겼어요. 그랬나요? 현재 두산의 플렉센은 들어와 있는 최고 외국 투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5월 20일 경기에서는 똑같이 8이닝 2안타 1실점, 8이닝 4안타 1실점. 승패를 기록하지 못해서 둘 다. 플랫선만 꺾으면 이제 다 꺾는 건데, 이제 이번
목요일쯤에 하나전이거든요. 예. 하나는 그때 또 등판하는군요.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창모 시대가 프로야구 구창모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 프로 골프 리그죠. KLPGA에서 이소영 선수가 또 우승을 해서 통상 5승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메이저리그 소식 잠깐만 좀 보죠. 이제 7월 4일인가요? 개막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구단과 선수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단은 올 시즌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포기하게 되면은 정말로 메이저리그 어려워집니다. 지금 NBA한테 젊은 팬들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래요? 나이 팬들이 더 많습니다. 메이저리그 팬들이. 94년에 셀러리 캡 때문에 월드 시리즈 열리지 못했잖아요. 메이저리그 최초로. 만약에 이번에도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이 안 돼서 만약에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메이저리그는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후퇴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3천만 달러 이상 선수 연봉을 615만 달러로 뭐 75% 깎는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선수는 50%만 깎거라. 구단에서는 82경기밖에 못하는데 이거 50%도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신경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결국은 7월 4일 날 이 독립기념날 미국 아마 개막을 하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결렬이 되면은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팬들은 뭐냐면요. 1000만장자 구단주와 100만장자 선수 싸움 보기 싫다. 아예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류현진, 김광현 선수 모습도 좀 빨리 보고 싶고요.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한 주를 잘 보내십시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제부터 완벽히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본격적인 여름 더위는 아직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데다 일시적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 변화가 좀 있겠고요. 이달 하순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점 습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찌는 듯한 본격 우더위 날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가운데 문경, 예천, 상주에 늦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래 머물진 않겠고 저녁 되면 그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2도, 한낮에 28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3도, 습도는 33%입니다. 날씨였습니다.